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보고 또 2주차 이제 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또 금방 여러분들 아마 시간이 또 이제 금방 갑니다. 또 동일하게 시작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지만 이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바쁜 와중에 수업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걸 여러분들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가면서 동일하게 누구한테 주어지는 시간인데 아마 참 빨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도 또 그냥 보내지 않고 또 이렇게 학위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청소년 문제와 보호 제9장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우리가 한번 강의를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요즘에 이제 또래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방송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매스컴에서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또 조기에 예방하고 또 치료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괴롭힘에 대해서 의미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대책까지 한번 우리가 7가지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또래 괴롭힘입니다. 또래 괴롭힘은 개인이라든지 혹은 어떤 집단이 자신보다 어떻게 돼요?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이 약한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이 해를 입히거나 또는 어떤 괴롭힘,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행동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다시 또래 집단의 이게 괴롭힘이라는 것은, 또래 괴롭힘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상대적으로 지금 일단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하여튼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괴롭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괴롭힘은 이 청소년 사이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또래를 향해서 가해지는 범죄 행위와 공격을 포함해서 더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약한 사람이 받는 어떤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반복되는 강압적 행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또래 집단에 인해서 또래 괴롭힘에 대해서 여기는 3가지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이 부정적 행위를 포함해서 의도적인 어떤 공격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지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 공격적이다. 의도적으로 하는 공격 행위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반복하는 행위다. 그리고 여기는 힘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힘이나 세기의 어떤 불균형,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힘이나 세기가 서로 비슷한 수준인 사이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신체적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싸움을 했을지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게 괴롭힘 혹은 따돌림을 당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괴롭힘은 혹은 이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은 상대편, 즉 상대편의 부적절한 행동을 방해하기 어렵거나 그 다음에 무기력할 경우에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괴롭힘에 대한 우리가 한번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또래 괴롭힘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왕따라는 것은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왕따는 따돌림을 시키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따돌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왕따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왕따 당한다. 자, 은따는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따 놓고 있습니다. 대놓고 따돌린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괴롭힘이라는 것은
그냥 대놓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이 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따라는 것은 전교의 모든 아이가 따돌리는 것, 그러니까 전따. 전교의 모든 아이가 따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학교에서 운동장에 있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 수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렇게 불구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혼자 있는 외톨이가 돼가지고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살고 싶지 않겠죠. 학교 오지 않겠죠.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용어가 있고 또 하나는 쌩까다, 쌩까. 따돌림 당하는 아이에게 아는 척도 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돌려서 실제로 힘들어 하는데 친구들이 또 아는 척도 안 해요. 이러면 또 더 가지고 힘들겠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 별따, 별 수 없이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영따는 영원히 따돌림을 당한다. 라고 해서 이래 또래 괴롭힘의 용어를 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실적으로 보면 이 줄임말로 해서 성인들은 이런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요즘에 많이 또 이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제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용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고 또는 어떤 그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용어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따돌림 또래의 어떤 괴롭힘의 구성적인 어떤 이런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또래 괴롭힘 구성에는 다양하게 어떤 구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괴롭힘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적 이런 성격을 지닌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집단 가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또는 또래 힘의 어떤 구성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6가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해 학생입니다. 가해 학생이라는 것은 자, 또래 괴롭힘 가해 학생, 이 가해 학생은 자, 보통 타인의 어려움과 이 고통에 무감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콤플렉스나 우월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이 불만을 참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외부로부터 행동하려는 경향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 가해 학생들의 어떤 대표적인 특성은 뭐냐면 공격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격성. 그래서 이들은 또래뿐만 아니라 교사나 그다음에 부모, 형제들에게도 이 공격적 어떤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폭력의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폭력적인 수단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성과 지배 성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정서 조절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피해 학생의 어떤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학생들을 우리가 가해 학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 학생들을 자,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병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공격적인 가해자들의 이 거친 얼굴 표정과 그리고 행동 이면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 불안과 불안정임이 이제 잠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과는 달리 가해 학생들은 어떤 면에는 특정 이상의 불안과 어떤 그 불안정함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보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이는 불안과 불안정함 수준은 대략 어떻게 돼요? 이제 평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인식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의 어떤 지명도에서도 일반 청소년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래 수용도가 낮지 않은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해 학생입니다.
자, 또래 이 괴롭힘의 피해 학생은 자, 가해 학생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신을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안감과 위축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특징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런 피해 학생들은 안정적이지 못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심성이 많고 민감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용한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학생들이 공격했을 때 방어하지 못해서 더욱 어떻게 돼요? 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웃음으로 반응하고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없으며 어떻게 돼요? 또 공격적이거나 짓궂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사회적으로 위축되었고 내면화된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우울감이 높다는 겁니다. 우울감이. 그리고 사회적 기술과 그다음에 자아 존중감이 낮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괴롭힘의 피해 경험이 있는 이 청소년은 가해 및 무경험적인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낮은 행복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 학생이 되기 쉬운 유형은 여러 가지 어떤 유형 중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그 유형은 자,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유형의 이제 우리 그 피해 학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잘난 척하고 상대를 무시해서 그 배려심이 없는 이러한 것들로 이제 우리가 피해 학생의 어떤 그런 그 유형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자, 가해 피해 학생입니다. 그래서 가해 피해 학생은 가해적 피해 학생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히 양분된다. 뭐 양분되는 이런 현상,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나 피해의 경험이 어떻게 돼요? 중복적으로 이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괴롭힘 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가해 행동 또한 어떻게 돼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괴롭힘의 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가해 행동 또한 많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부모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나도 살아가면서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이랬는데 또 다시 보면 누가요? 똑같이 자기 자신이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가해 행동이 또한 많이 이런 경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 부모의 어떤 면은 행동적인 그런 사항들이 나 자신에게도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쟤는 뭐 어떤 면에서는 제비 어미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어떤 좋은 측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그 가해 피해 학생 즉 가해적 피해 학생은 가장 높은 어떤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을 놀리거나 이렇게 화나게 함으로써 또래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긴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는 공격적 행동으로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이제 이 가해 피해 학생들을 우리가 보면 피해자만큼 불안하고 우울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갈등 처리에 미흡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논쟁적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이러한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화와 이 외현화된 이 행동 문제를 동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족과 친구 등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래 괴롭힘의 어떤 피해 학생의 집단이라든지
가해 학생 집단, 그 다음에 피해나 가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은 또래 괴롭힘의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어떻게 돼요? 이 자살 사고가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높게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 괴롭힘의 피해 학생이라든지 가해 학생 집단, 피해나 가해를 모두 경험한 이런 집단은 경험이 어떤 없는 집단보다는 어떤 이런 자살 사고가 이제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방어자 혹은 방관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방어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자, 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그 다음에 직간접적으로 여기에서는 도와주는 겁니다. 방어자들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해자의 어떤 부정적인 이 행동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또래 괴롭힘을 중단시키도록 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방어자들은. 그래서 어떤 친구 또래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이 온다 그러면 방어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이제 직간접으로 여기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비판하거나 이런 어떤 폭력적 이러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처리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방어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관자들이라고 있습니다. 방관자들은 자,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 의해서도 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격자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또래 괴롭힘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서 이 개입을 어떻게 돼요?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말리려고 하면 야, 얘도 뭐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개입을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체로 한 학급의 대다수는 여기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에 어떤 면에서 속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들 중에는 피해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혹시나 자신도 또래 괴롭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돼요? 개입하지 않고 묵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러한 방관자 유형도 가해자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이 대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이런 방관자 유형도 가해자에 속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해는 안 했지만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가해자에 이제 속한다 이제 왜 이 차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거는 폭력적인 것이다 반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처리하도록 유도해야 돼 뭐 이런 게 되는데 야, 얘 잘못했으니까 그럼 맞지 않을까? 야, 그냥 우린 가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개입을 못하게 한다 보니까 이 방관자들은 가해자에 어떤 속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방관한다는 것은 실적으로 보면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가해자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쁜 이런 어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회에서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은 방어자인가 방관자인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또래 괴롭힘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괴롭힘은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뭐 신체형,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언어형, 관계형,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괴롭힘, 이게 사이버 괴롭힘, 뭐 여러 가지 등을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신체형 괴롭힘입니다. 신체형 괴롭힘은 뭐냐하면, 자, 신체의 일부분을 때리거나 손상시켜서 가해를 하는 어떤 그런 괴롭힘을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신체 일부분을 때리거나 손상시키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혹시라도 신체 일부분을 때린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거기에 정말 뭐 뺨을 때린다든지 계속적으로 뭐 머리를 때린다든지 하면은 이게 얼마나 상당히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고 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또 반대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이런 어떤 그 감정이 또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가해 학생에서 피해 학생이 되지만 또 피해 학생도 이제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간에 신체 괴롭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형 괴롭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형 괴롭힘은 욕설이라든지 어떤 심한 놀림 이런 것들로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그 학생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 우리도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는 잘 선생님들이 참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이제 우리 학생 때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생 중에 이제 우리가 코치라는 별명을 가진 학생이 있었는데 이 코치라는 보면은 육자를 쓰는데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육자를 잘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뭐 계속 써보라 그러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시적으로 이제 짓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괴롭힘의 한 유형이었었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떤 그때만큼은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괴롭힘의 유형에 들어가는 건지를 몰랐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보면 참 괴롭힌 어떤 유형이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관계형 괴롭힘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단이라든지 이 소집단에서 제외하고 이 고립시키는 이런 어떤 괴롭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괴롭힘은 뭐 여기에서 1대1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소집단이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소집단을 포함한 대집단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그를 제외시켜버리는 이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계속의 그런 학생들의 어떤 소속된 것을 빼버리는 거죠. 그런 괴롭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사이버 괴롭힘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형태는 인터넷 온라인의 어떤 환경과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이런 전자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쁜 그런 뭐 메시지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괴롭힘을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떤 사이버 괴롭힘은 이제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이버 괴롭힘은 관계적 이 소외 형태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환경에서 가해지는 것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상 어떤 환경에서까지 함께 겪는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을 또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은 어떻게 돼요? 온라인상의 이 불특정 다수 가해 학생들에 의해서 어떤 심리적이고 그다음에 정서적 폭력을 고스란히 겪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간접적인 따돌림의 대표적인 형태가 어떤 것이냐면 이 사이버 불링입니다.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을 두고 이제 그 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스미스라는 이 학자는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채팅방 웹사이트 그다음에 디지털 메시지나 어떤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이라든지 개인에 의해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이 공격적인 행위를 우리가 이제 사이버 불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사이버 괴롭힘은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익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가해 학생은 양심에 어떻게 돼요? 가책을 받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글과 공격을 여기에는 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적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 외에 외적으로 가담하는 이 학생들도 어떻게 돼요? 손쉽게 글이나 이 동영상 등을 사용해서 괴롭힘을 동조할 수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떻게 돼요? 더욱 어떤 심하다. 그 정도는 엄청나게 심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 보면 자기와의 어떤 그런 생각이 다른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하면 한 국회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의 보면 어떻게 그래서 좌표찍기라고 하잖아요. 좌표찍기. 이걸 통해서 보면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문자 폭탄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를 이제 하지도 못하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우리가 이제 해봅니다. 자, 청소년 또래의 이 괴롭힘의 이제 유형 중에서 이 사이버 괴롭힘의 이제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언어, 어떤 그런 사이버상에서의 이런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이제 적어봤습니다. 자,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뭐냐면 이 정보통신망, 우리가 지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공포감이나 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범죄 행위인데 사이버 스토킹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공포감이 오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당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이버 비방은 이 사이버 상에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어서 계속적으로 비방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계속적으로 욕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피 슬리핑이라는 것은 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예상치 못하게 이 휴대폰 촬영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피 슬리핑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보면 가끔씩 이런 전철을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어떤 요즘에는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뭐 신발의 그 앞장에다가 이제 그거를 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그런 치마 밑에 이렇게 이용해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해피 슬리핑이라고 하고 아이디 도용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런 어떤 이용자 즉 이용자의 어떤 신분 증명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모르게 이제 도용하는 거잖아요. 내 거를 이제 사용하든지 도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불용은 이제 사진을 변조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나쁜 거에서도 보면 자기 사진을 붙여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사이버 갈취, 인터넷 사이버 상에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 이 사이버 갈취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성폭력은 자, 성과 관련된 언어 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적 메시지 전달 등 이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돼요? 성적인 괴롭힘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사이버 성폭력이다. 카톡 감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카카오톡이잖아요. 줄임말로서 이제 카톡이는 가둬두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밍. 자, 특정인을 자극해서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서 특정인이 문제 있음을 드러나도록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위다. 프레임은 의도적으로. 자, 사이버 따돌림은 뭐 사이버를 차단하는 것. 그 다음에 사이버상에서 이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사이버 명령은 이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좌표 찍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명령을 하되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벌떼같이 와서 그 어떤 면은 역살이라서부터 시작해서 문자폭탄을 쏟아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안티카페는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모임이다. 안티카페. 그래서 특정 어떤 유명인을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 사이버상에서 공격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또 운명을 달리하고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도 사실 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타라는 것은 자, 사이버상 또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SNS 등에서 한 친구를 어떻게 돼요? 왕따로 지목한 뒤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우리가 카톡에서 이제 지명해서 여러 가지 어떤 왕따를 지목한 뒤 이제 어떤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행위를 하는 경우죠. 사이버 명령은 요거는 카타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이버 명예훼손 이제 여기는 떼카라고 하는데 SNS를 이용해서 다수의 어떤 그런 어떤 학생이 한 명의 학생에게 이제 학생입니다. 학생이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의 학생에게 일실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행위입니다. 욕설을 퍼붓는 행위.
그래서 사이버 명예이고요. 자, 그다음에 방 쪽은 대화방에 초대한 뒤 한꺼번에 어떻게 돼요? 나가버린 이런 피해 학생만 남게 되는 이 칸톡방에 남기는 행위를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방 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서틀, 그다음에 하트 서틀 이렇게 해서 이 하트가 필요한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트를 여기에 상납하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셔틀은 게임을 대신하도록 강요하거나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아이템을 상납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요? 게임을 대신해서 이제 강요하거나 이런 아이템을 상납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괴롭히는 이제 형태가 또 이제 많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많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들의 괴롭힘의 이제 현황입니다. 아까 전에 유형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현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래 괴롭힘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학교나 학급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괴롭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국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황을 파악해 보면 학교 폭력과 그다음에 또래 괴롭힘 이런 그 용어를 혼용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학교 폭력 실태 전수 조사라는 이런 어떤 실체 조사를 이제 저 교육부에서는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매년 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래 괴롭힘의 실태만이 아닌 학교 폭력 전체의 실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또래 괴롭힘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포함되는 아동 청소년 전수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또래 괴롭힘은 자, 아동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제는 청소년기 초기 중학교 시절에서 이제 정점을 이루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청년 후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내려가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서부터 16년에 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모두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금품갈취라든지 성적 추행 이런과 같은 어떤 범법 행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은 실적으로는 언어폭력이라든지 따돌림 그 다음에 신체폭력과 같은 이런 또래 괴롭힘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높은 비율로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보면 금품 갈취라든지 성적 추행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런 줄어들고 있지만 이 언어폭력과 관련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은 사이버상에서 더 심하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뭐냐 하면 이러한 괴롭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보니까 이 조사에서 보니까 거의 한 43.2%가 쉬는 시간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피해 장소가 교실 내인 경우가 거의 48.2%. 그러니까 교실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실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내 장소까지 포함하면 거의 이런 것들이 모두가 75.5%니까 76%죠. 이것이 괴롭힘 가해자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71.4%. 그러니까 거의 학교 내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학급이 아니라 자기네 학급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이 참 심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또한 계기를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자녀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자녀가 이런 어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한 번씩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한다고 해서 갑자기 너 일어나서 니네 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너한테 이러냐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쉽게 대답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자녀하고의 여러 가지 어떤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또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편안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어보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한번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떤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군부대 내에서도 또 혹시라도 이런 어떤 따돌림의 병사가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이런 현상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상들이 일어나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엊그제 어떤 여러 가지 신문을 보니까 그 군대 내에도 이제 마약이 들어가서 또 몇 명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또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또 매스컴에 났습니다. 이제 이런 그 마약이 이런 어떤 그 초등학생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인에 이르기까지 뭐 골고루 이제 퍼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집단이라든지 어느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방에 퍼져 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군대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군대에도 갑자기 이런 마약이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있을 때 그런 어떤 것들을 접한 이러한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군대에서도 그런 것들을 또 쉽게 구매해서 또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도 또 혹시라도 이런 어떤 그런 마약이라든지 집단 괴롭힘, 따돌림 이런 현상들은 또 혹시라도 일어나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또 보지 않으면 그냥 쉽게 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 또래 괴롭힘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런 청소년 괴롭힘의 원인은, 자, 또래 괴롭힘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면에서는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존재해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좌절감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월감을 어떤 면에서는 왜곡된 방향으로 추구하고, 그 다음에 가시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래 괴롭힘 현상은 어떻게 돼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인의 어떤 수용 능력의 부족과 그 다음에 도덕성 교육의 부재, 그 다음에 가정교육의 왜곡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래 괴롭힘 원인이 이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또래 괴롭힘이 일어나는 원인을 우리가 이제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자, 청소년 또래 괴롭힘의 이 피해와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 요인 가운데 낮은 이 자아존중감, 그 다음에 우울, 불안 이런 어떤 심리적인 특성과 여기는 신체적이고 외형적 특성이 여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피드백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이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특히 이제 이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 이 경험은 청소년 스스로 가치 없고 쓸데없는 존재로 평가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과 같은 이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호 교환의 어떤 속성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낮추고 그리고 내면화 문제 행동을 악화시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내면화 문제 행동이 이제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유발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심리 내적인 특성과 함께 이 또래 괴롭힘 피해와 관련돼서 자주 언급되는 이런 어떤 다른 개개인의 요인에는 신체적, 외형적 이런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래 괴롭힘은 힘의 불균형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제 계속적으로
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강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균형, 힘의 불균형 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힘이 세거나 몸집이 큰 학생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왜소한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다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힘의 불균형과 함께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에는 어떤 외모라든지 그 다음에 체중 때문에 그래서 또래로부터 놀림을 받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들에 의하면 어떤 것이냐면 자, 외모나 이런 어떤 신체 불만족이 과체중이나 그 다음에 비만과 또래 괴롭힘 이러한 피해 사이의 관계에 완전히 이러한 매개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또래 여러 가지 어떤 체중과 또래 괴롭힘의 피해 사이에는 이 청소년이 지각한 자신의 어떤 그런 신체 이런 신체 상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체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상대적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이런 어떤 신체적인 낮은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체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체상의 영향을 청소년들은 많이 받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서 학교 및 또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또래의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학생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경우에도 사용되지만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 학급 내에서 가해자 혹은 가해자 집단과 그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피해자와의 어떤 대립구도를 이루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또래의 어떤 괴롭힘 현상, 이러한 괴롭힘의 발생 현상에서 이제 주변 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어떻게 돼요? 가해자를 조력하거나 응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하고 방관자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을 보면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방관자적인 입장이 상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를 조력하거나 응원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어떻게 돼요? 피해자를 돕거나 위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또래 괴롭힘은 학교의 어떤 그런 낮은 학업 성취도 수준이나 부정적인 학교 풍토와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보면 그 학교에 우리가 다닐 때도 보면 어느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로 공부도 잘하고 정말 학생들이 괜찮은데 어느 학교에 가면 정말 어떤 성적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학교를 가기 싫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풍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실적으로 보면 이제 의정부 내에도 그런 학교들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역적으로도 뭐 의정부뿐 아니라 그 지역에도 보면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A, B, C, D 뭐 다양한 학교들이 있지만 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뭐 가기 싫은 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괴롭힘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교의 전통이라지요. 전통. 이 전통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을 통해서 이 전통이 좋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고 왜? 이 전통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로 위치에 가지고 있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많은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또 뭐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쪽의 학생들을 많이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가기를 싫어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도 사회적으로 기민하지 못한 편이어서 또래들로부터 이제 고립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그 학교 그 환경적인 우리가 이제 요인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적으로 이제 전통을 그래서 많이 만들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전통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이제 고등학교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또 시험을 쳐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옛날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그 경기고등학교, 뭐 경기중학교, 그러니까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시험을 쳐서 들어가니까
아주 뭐 상당히 어떤 그런 그 자부심이 대단했죠.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요즘에 이제 뺑뺑이라고 해서 이제 다 이제 자기 지망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으로 이제 돌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폐단을 또 이런 폐단도 또 있어서 이제 그렇겠지만 이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은 뭐 A, B, C, D 자기 이제 지역에 사는 이제 지역의 고등학교를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제 당선되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지만 과거부터 이런 어떤 전통이 있어서 이런 학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입혀서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실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또 조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런 아까 이런 부정적인 학교 풍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학교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학교의 전통을 훼손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많이 또 학교가 학생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런 학교로 이제 낙인을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우리 때만 하던 이제 60만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생들 저기 그 수능 시험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40만이 떨어지고 뭐 30몇만 이렇게 돼 버리고 앞으로는 20만이 돼 가면 대학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이제 부족한 실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학생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게 채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 학생들이 이제 오면 우리가 과거 외국 학생들이 오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보면은 이제 그 호련나라라고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우리 한국이든지 뭐 둘 중에 한 명, 그다음에 외국인 결혼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호련화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이제 가수 윤수일 씨가 참 자랐을 때 엄청나게 그런 어떤 그 놀림도 많이 받고 그런 어떤 서러움도 많이 받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경우를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이런 현상들이 이제 뭐 이제 다국적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런 현상들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가면 갈수록 또 그러나 다국적이 됐다고 해서 이런 어떤 따돌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괴롭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휘막론하고 아마 고하막론 여러 가지요. 그런 것들을 막론하고도 아마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학습자들, 성인도 이제 대상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괴롭힘의 원인에서 이제 학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나 또래 요인을 살펴보면 이제 사회적인 요인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몇몇 연구들이 이런 또래 괴롭힘의 원인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청소년과 둘러싼 환경 그리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 중에서 보면 이 또래 괴롭힘이 발생하는 어떤 체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발달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이제 그것들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이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태학적 시스템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이제 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또래와 관계를 맺고 이런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이 작은 사회와 같은 이 공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이제 또래 집단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개인의 성향과 대인관계 그다음에 사회적 구조도 어떻게 돼요? 사회적 구조도 이 또래 괴롭힘과 같은 학교 폭력 행위에 이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래 괴롭힘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행위들도 이제는 어떤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해야지 않으면 또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또래 괴롭힘의 대상은 어떤 집단이나 그다음에 무리에 속하지 않는 외톨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무리인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으로 보면 이제 집단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괴롭힘의 어떤 그룹 내에서 구성원과 그룹 밖에 비구성원을 구분짐으로써 이제
집단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런 어떤 수단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집단 어떤 그런 이 괴롭힘은 집단의 어떤 그런 이 집단의 내부와 그다음에 외부 이런 어떤 비구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구분지음으로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그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의 어떤 그런 소속감과 안정을 위해서 다른 비구성원들을 배척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현상의 행동을 중심으로 인해서 신체적, 언어적 공격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런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관계적 공격적 패턴은 어떻게 돼요? 소속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고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은 또래 괴롭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역학관계, 이런 어떤 역학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제 역학관계.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회적, 이런 어떤 사회적 관계의 어떤 역학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주목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자신들의 소속 집단에 따라서 이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의 어떤 대상이 되는 이 변화 가능하다는 이러한 어떤 특징들의 관계의 맥락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없이는 어떻게 돼요? 절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단적인 이제 예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관계형 배척이라든지 소외 형태의 어떤 그런 또래 괴롭힘 이러한 것들은 힘은 여기에서는 이제는 관계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급증.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괴롭힘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도덕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뭐 가출하지만 도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모르는 어떤 그런 가정이나 그다음에 어떤 것에 들어가서 이런 도둑질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 잡히고 나면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도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면 그 주변에 누구부터 그 주변부터 수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피해를 당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청소년 또래 괴롭힘의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좀 시간이 돼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